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이 의심스럽다고 발표를 하자 의협이 의사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수작이다라는 반박 성명을 내면서 펄쩍 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의협의 대표성이 의심되는 게 사실입니다. 의대 갈 정도면 어디 가도 머리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을 텐데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선전포고니 정면도전이냐는 주장을 모든 의사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고는 믿지 못하겠거든요. 의협 주장에 반대하거나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꼰대들의 위협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떠난 의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제 의심이 맞았네요. 다생의, 즉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기자들에게 밝힌 의견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편협한 시각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환자들의 목숨을 인질로 삼아 젊은 의사들을 호도한 의협이야말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생은은 2020년 의대생 국가고시 집단 거부 사태 당시 구성됐던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모임의 후신입니다. 집단 휴학과 사직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생의 회원들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SNS에 글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글은 3월 3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생의의 첫 게시물입니다. 의협의 주장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권력 집단인 의협의 주장을 반대하면 온갖 불이익이 있을 게 분명한데도 이런 용기를 보여주는 다생의 회원들의 용기와 소신에 대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다수 의견에 묻어가는 건 쉬워도 소수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말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실제로 다생의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의 단체 행동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아주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련병원에서는 사직 전공의 인원을 조사하고 의대 학생 대표가 휴학을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니까 제3의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의 입장이 반영될 리 없습니다. 더구나 의사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만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편견에 빠져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생의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위한 단체 행동은 더 나은 의료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이 부족한 결과라는 거죠. 특히 단계적 경고 없이 전공의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중증 환자들을 위기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다생의 의사들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집단 행동이 명분부터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부족한 의사 인력을 전공의를 갈아 넣어서 채우고 있고 공공병원은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며 의대 교수들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개원하고 있기에 의사가 부족한 게 맞다는 거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핏대 올리던 의협 꼰대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귀담아 들어야 할 의견도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통해서 지방에도 필수 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의사제도로 지역 기반의 의사를 키우고 공공의대로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들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 점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일본의 지역의사 성공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의협의 주장만 믿고 단체 행동에 나섰거나 의협의 주장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동참한 의사들에게 의협의 말을 믿고 따르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다생의 회원들이 지적한 대로 이번 싸움에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의협은 첫걸음부터 잘못 내딛었어요. 환자를 볼모로 국민들을 위협하면서 협상을 하려 하더니 이건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행동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의협 대표였다면 국민들 여론조사부터 먼저 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공공의적으로 먼저 만드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을 겁니다.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여론을 스스로 외면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의협을 압박하기 참 편하게 된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의협 고위층과 대표들은 누릴 거 다 누린 기득권이고 특권층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동안 의협에서 활동하면서 정계를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 쌓아놓은 인맥들이 있어요.
의협 고위층들은 이들의 백을 분명히 믿고 있겠죠.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도 이번 사태에 참여한 의사들이 다 면허를 박탈당하는 일이 있어도 사태를 주도한 의협 고위직들은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설사 최악의 경우 면허를 반납하고 의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그들은 손해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벌어둔 재산이 적지 않을 테니까요. 정작 곤란한 이들은 이들의 주장만 믿고 따라온 의대생이나 젊은 전문의들이죠. 평생을 의사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명분도 가치도 없는 싸움에 등 떠밀려서 참여했다가 의사 자격을 잃으면 그 상실감과 좌절감은 어디서 보상받을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허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신념에 따라서 소신껏 행동이라도 했다면 후회라도 없죠. 그런데 윗사람들 눈치 보다가 되지도 않는 싸움을 대리로 뛰면서 국민들로부터는 온갖 욕은 다 먹고 나서 공든탑을 무너뜨린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저는 감도 안 옵니다. 지금이라도 이번 결정이 자신의 의지로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위협과 강권에 의해서 마지못해 한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후회할 겁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다면 객관적인 관점으로 지금 사태를 다시 한번 봐야 하는데요. 흔히들 어떤 문제를 볼 때 안에서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체 행동에 나선 의사들끼리만 이야기하면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양한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들은 국민이자 또 여러분들의 지인이니까 공정한 의견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업계 종사자인 간호사나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의사들의 업무 조건이나 환경 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들도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그들이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죠. 반대하는 이유만 제대로 알아도 단체 행동을 아마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우리 행동이 옳고 이번 행동은 절대 밥그릇 사업이 아니다 라는 걸 주장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말을 믿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말이죠. 다생의 회원들은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사와 정부 외에도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협의 과정에 포함돼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로서의 시민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의사들이 등장한 것 같아서 아주 기특합니다. 제대로 교육받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무조건 강성으로 나가기보다는 다생의 회원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좀 더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